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김태읍 스님이 경어선사와 진지능 강백을 선강이라고 해놓고 상봉해서 용호 맹투의 격이 되었다고. 이것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진흥화성은 사직과 전등, 이게 사직 뭐 전등록 뭐 선문 염송, 이거는 뭐 그냥 달달이 꿰잖아요. 그것도 경어선사와 무수히 논란을 했어요. 경어선사가 물렀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다소 유의처를 일일이 검문하니, 유의처라는 것은 그동안에 그 진지강백이 의심이 났던 부분을 경어선사한테 계속 일일이 말을 했죠. 그러니까 근데 여기는 이거는 전부 다 이제 그 강백으로서의 서로 상황이고, 경어선사는 이미 강백이 화엄경까지 다 하신 분인데 뭐, 그래서 경어는 단숨에 변결 여유가 하니 변호해줘서 해서 여유 있게 하니가 결함이 없이 막히는 바가 없이 말을 하니까 소무체하더라. 도무지 막히는 바가 없이 답하였더라. 줄줄이죠. 뭐 당연히. 또 경어선사가 뭐 일반 강백을 준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어라는 인물은 말 그대로 석가 세존 이래로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그런 위대한 인물이 참 우리에게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또 행운이죠. 뭐. 예. 그리고 경어선사를 그냥 슬쩍 알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또 경어를 모르는 사람도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 그거를 일일이 누구한테 네가 경어리더리 경어를 알아라 할 수도 없고, 그러한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좀 가까운 분들이 계시다면 경어선사의 이 선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나서 경어는 말하되 이제 진지는 강백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문자로는 그래도 했다 이런 말이죠. 과연 지능이구려. 나는 지능당도 수문 해석이나 하는 보통 강사에 뛰어나거나 말거나 하려니 하였더니, 뭐 수문 해석은 뭐 글자를 가지고 해석한다 그러겠죠. 급기에 주작을 하고 보니 말할만 하구려 이런 말이죠. 이 주자는 뭐야? 같이 술 마시고 있구만. 예. 이 주자가 지금 이게 물될 주죠. 주작이 뭐 그게 쓰겠지. 혹시 또 잘못됐나 물가주 전주할 때 주자도 저렇게 쓰죠. 강주도 저렇게 써요. 주작을 하고 있으니 말할만 하구만. 그거 참 법량이 대단하시오. 칭찬하는 거죠. 또 나와 같은 졸랍에게 졸랍은 랍자는 승려니까 경어선사가 스스로를 낮추는 거죠. 졸랍에게 불치 호문하니 장래에 법의 심광, 법의 바다에서의 깊은 아주 넓고 광대함을 종차 예지하겠소. 경어선사가 칭찬해 주는 거죠. 지금 경어는 지능을 지켜 세우며 이런 말을 한다. 진흥화상은 아이 그런 말 듣기 싫고, 이런 말은 들은 채 만채 하고 나서 또 열반경의 대의를 또 가지고 또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이 진지능 강백의 성품으로 봐서는 경어선사를 아주 별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칭찬하는 말 듣기도 싫어. 그리고 그럼 또다시 또 열반경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죠. 열반경의 강의를 가지고 논잡한 다음에 또 열반경에서 안 풀리니까 직성이 안 풀려. 어떻게 해서라도 경어선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경어선사가 안 걸려 들어오죠. 그러니까 또 이제 화엄경에 또는 화엄경에 화엄경 하면은 뭐죠? 이무에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지벌을 들고 경가인류의 설명도 해보고 교불하어선이다 말하니까 무슨 말이죠? 교는 절대 하 밑에 있는 게 아니다. 하의 아래에 있는 게 아니다. 교가 선의 아래에 있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자꾸 말을 해. 왜? 지금은 이 진진이가 강백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교종을
선 아래로 두지 않으려고 하죠. 경어가 무릎을 치면서 고성대독하되 뭐라 그래요? 크게 대답하면서 진흥당도 문자견성 구중에는 캐오하였거든 라고 하면서 앙시하였더라. 우러러서 바라봐줬다. 뭐 이런 얘기죠. 추앙해서. 경어는 억지 춘향으로 띄어올려 문자견성의 진흥강백에게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해봤자 문자견성, 즉 해오라고 하죠. 우리가 해오. 이해로서 깨달음을 구하는 거. 그것도 뭐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겠죠. 그죠? 뭐 70% 한다려는데 말은 그렇지만 문자견성은 뭐 90% 문자견성을 한들 깨치겠습니까? 못 깨쳐요. 90이나 70이나 50이나 그게 그거고 문자로서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실참실구죠. 아이고 누가 그렇게 실참실구라는 말을 잘 해놨을까? 실참실구야. 실참실구를 자기가 해야만이 도에 도달할 수 있지 문자로 백날 해봐야 되느냐 이 말이 안 돼요. 절대 되지 않아요. 문자라면 요것을 이렇게 아르마리로 생각을 하고 다 일으키잖아요. 생각이 끊어진 자리를 가렸더니 왜 생각을 일으키나. 생각이 끊어진 자리. 모든 사량 분별이 끊어진 자리에 도달을 해야 돼요. 실참이. 그 자리에 가야만이 내가 나의 자성을 볼 수 있는 거고 아 이게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지. 문자견성 해봐야 어디겠어. 과연 이 자리가 선강의 지기가 일석의 모임감이 이것도 이 김태읍 스님의 그 참으로 한심한 얘기죠. 이게 요가 이제 지금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진지릉강백과 경호선사가 만난 자리고 선강의 지기. 선강은 무슨 놈의 선강이요. 그래서 지기라는 말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죠. 지기가 일석의 모임감이 없잖아. 한 자리에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김태우 스님은 경호 스님을 너무 많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남들이 막 그냥 하니까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어찌나 저찌나 어쨌든 경호선사가 그전에도 한번 말한 적이 있지만 김태우 스님이 경호선사에 대해서 가장 큰 업적은 뭐냐면 사남매라는 거. 사남매가 있었다는 거를 김태우 스님이 수집을 해서 써놓은 거고 사남매가 있어야 전봉준과 경호선사가 연결이 돼요. 경호선사는 여동생이 2명 있었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여동생하고 경호선사 전봉준하고 혼인을 하게 되죠. 둘째 번 여동생은 또 이제 이 김태우 스님이 쓴 내용을 보면은 천장함에 있는 내용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덕은 사남매라는 건 대단한 거죠. 저도 김태우 스님을 통해서 경호선사가 사남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누군가가 저한테 경호선사 여동생이 있냐고 해서 여동생이 있다. 왜 묻냐 하니까 전봉준 장군 얘기가 나와서 그 족보를 보니까 경호선사의 아버지 송두옥이가 나오죠. 그렇게 업적을 남기고 있어요. 김태우 스님이. 하지만 김태우 스님은 경호선사를 알으면 발뒤꿈머리 땡합치도 몰라. 그러니까 김태우 스님의 업적은 그나마라도 그 친일파이면서 거기에 앞장했기 때문에 수집 능력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진흥은 역시 경가 인류의 교학자답게 열반경의 대의를 가지고 논잡을 하다가 안 되니까 다시 화엄경의 이무의 사무회를 하고 그러다 경어당은 진흥의 문자견성 구중현 개호라고 해서 극찬하고 있더라. 두 사람의 만남은 이렇게 구중현은 이제 문자로 하는 거죠. 글자에 구자일 거예요. 지금 한문이 없지만 아주 그거로서는 캐오다. 라고 두 사람은 훗날까지 세간에 두고두고 해자가 되더라. 그날 이후 진흥은 경호선사의 제자가 되어 다시는 경호선사를 비난하지 않았으니 경호선사를 알아보는 진흥의 안목 또한 역시 탁월하였더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이 진흥강백의 그 장점은 뭐냐면 항상 자기가 선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삼일암에 와서 이제 경호선사에게서 선을 배우는 그런 단계가 있어요. 과정이. 그래서 진진흥강백도 결국은 경호선사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얘기죠. 경호는 진진흥에게 수신결을 그대로 답한다 했죠. 임은동등은 심신작용과 일체작용이 어떠함에도 구해봤죠. 임은등등이라는 것 자체가 몸과 마음을 다 말하는 거죠. 자유자재하면서도 법도에 조그나 어긋나지 않는 경지로 보조극사 진을의 수신결 28장에 나와요. 진진흥이 말한 인파는 인파대사가 있을 때잖아요. 경어의 경지에 전혀 도달할 수 없죠. 그러므로 물론 인파는 진흥 또한 영원히 경어를 보지 못했죠. 인파도 경어선사를 보지 못했고 진진흥도 영원히 경어를 보지 못했는데 그 후에 경어선사 제자가 돼서 와서 다행이라 할 수 있죠. 이약대사. 이거는 이약대사는 대사라고 하면서
그만 것을 제어하지 않았고, 그 뭐예요? 술 마시고 뭐 여자 만나는 것을 왜 제어하지 못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후생의 사범이 되기를 기하지도 않았으면 물론이다. 경허선사는 이학대사로서 그만 것을 제어하지 할 생각도 없었고, 또한 후생의 사범이 되기를 기하지도 않았어요. 표범이, 묘범이, 모범이 되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제어할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도의 안목을 밝힌 사람은 그 행리에 대해서 구애하지 않죠. 그런 것을 이 진지는 강백은 일찍이 몰랐겠죠. 다만 저급한 안목으로 경어의 견처를 받지 못하고 눈앞에만 선지식을 하지 못한 진흥은 교학자로서 말하는 거예요. 교학이 절대로 선에 꿀리지 않아. 그래, 꿀리지 않지. 누가 꿀린데? 라고 하면서 그거를 바라봤고, 경허선사는 그 진진흥에게 말하자면은 진진흥을 저기 하지 않으면서, 느리 깔지 않으면서도 스스로가 그것을 깨우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고, 또 결국은 진진흥은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눈앞에서 선지식을 바로 하려 못한 진흥은 교학자로서 끝내 경어의 선지를 당장에 이해하지 못했어. 뒤늦게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진진흥은 교학자로서 강백일 뻔 결코 돌이른 경지를 따라오지 못했던 것이었으니, 그리하여 경어는 진흥 강백과 진지한 선문답을 나누었다. 뭘로? 이때 진진흥은 그동안 경어를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실마리가 풀리자 그들은 스스럼 없이 서로 인정하면서 경어는 말없이 떠나갔다. 어디를? 수도원. 경어는 진흥 강백을 만나고 나서 다시 발걸음을 어디로 옮겼어? 백장암으로 옮겼죠. 그곳은 실상사에서 가장 가까운 함전에서 선풍이 살아 숨쉬는 수인 공간으로, 경어는 그곳에서 선빵을 또 개설해요. 백장암 해록도 써줬죠. 써주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장암 가면은 그 탑이 되게 멋있어요. 부도탑이. 그리고 넓고 수자들을 지도하러 가는 길이었더라. 수청산. 백장암이 수청산에 있어요. 770m짜리 잡은 백장암은 대한불교 주기종 제17보급 본사 금산사의 말사인 실상사, 금산사의 말사인 실상사의 소속암자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은데 백장암 답더라고. 우리 백장암은 백장천규죠. 선기가 있어. 그 백장암이. 828년 신라 흥덕강 삼천에 홍척 있죠. 홍척이 실상사를 창건하면서 함께 세워 실상사가 사세가 크게 열달칠 때에는 실상산파, 가지산파 있죠. 사골산파의 참선도량으로 유명해졌으니, 경허선사는 대우를 성취한 이후 1898년 화봉사 내로 내려가기 전에 호서에서 20년간 천정암을 중심으로 가야산 계심사, 도비산 부속사, 덕숭산 수석사, 덕숭산 가야사, 가야산 문수사, 청량 장국사, 부여불량사, 계룡산 통학사, 동해산 신원사, 동래산 속리산 법주사, 계룡산 갑사, 천비산 묘각사. 이것만 있겠습니까? 그냥 무지하게 많지요. 관촉사도 있고 등에서 추석하면서 제자들에게 선을 지도하여 그들에게 선의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었더라, 이런 말이에요. 20년간 그냥 다니신 곳도 무지하게 많아요. 40군데가 넘는 데잖아요. 크고 작은 것은 또 180개고. 경어는 동학사 조실방에서 대오를 성취한 이래 언제나 그의 마음속에서 조선의 선불교가 서산유정 이래 동안 단절되었던 선의 가풍을 크게 진장시키고 중생들에게도 선을 지도했어요. 왜? 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남아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전멸. 선의 맥이 끊겨버렸는데 이 경허선사가 혜성처럼 나타나서 다시 선을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경허선사의 위대한 업적이죠. 업적. 또한 생활 속에서 선수에 나오잖아요. 생활 속에서 선수행, 경허선은 생활선이다죠. 왜냐? 경허선사가 말씀하시는 것들은 뜬구름을 잡는 멀리 간 게 아니에요. 이 생활 속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가까운 그런 얘기를 그 시에도 많이 드러내고 있고, 선수행을 할 수 있도록 생활선으로 일찍 핍박에 거덕이는 중생을 때로는 산속에서 때로는 저자에서 그들을 교화했어요. 끊임없이 몸으로 교화할 때도 있고, 법문을 막 어디 가서 거창하게 하시지는 않았죠. 이후 경허선사는 법무사 호성을 주지로부터 1898년이죠. 법무사 선방에 조실로 와줄 것을 부탁을 받고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그가 삼수갑산으로 떠나기 전까지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닙니다. 1904년까지 영원나무 사찰을 돌면서 금정산 범어사를 뱉어, 이게 첫 번이죠. 그래서 범어사는
선종대본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죠. 그 다음에 영축상 통도사, 범어사 계명함, 구례화엄사, 독립산 태안사, 순천 송강사, 실상사, 박장암, 옥과 관음사, 덕유산, 송계암, 남원, 천안사, 화엄사, 상안암, 통도사, 백운암, 백운암만 있나? 백년암도 있지, 그죠? 가야산, 해인사, 팔공산, 통화사, 미량, 표준사, 완주, 화엄사, 전주, 정해사 등을 넘들며 다 훨씬 많아요. 선원을 개설하여 관악산에 선풍을 해요. 왜냐하면 어디도 가잖아요. 저기도 가잖아요. 그 해남 대흥사도 가고 또 그 저기 화전 용문사도 가고 남해 용문사 거기도 가고 뭐냐 아주 안 가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이제 180개의 크고 작은 선언을 했다는 게 맞는 얘기죠. 관악산에 선풍을 일으켰더라. 그리고 관동지방에서도 선을 크게 일으킨 관동지방이 어디예요? 대관령. 그러니까 어디요? 강원도. 그 다음에 영호나, 영남지방.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 관동지방이라고 해야 되겠네. 그죠? 대승산, 청암사. 청암사 수도암이죠. 대승산 청암사를 비롯해서 수도암을 휘둘면서 사불산 윤피름을 비롯하여 문경, 봉안사, 온다다한 등사, 김천, 청암사, 승화담 등에서 경선사로 자치는 큰 족적을 남기고 있으며 오늘날도 선의 가풍을 이어가고 있더라. 그 밖에 이게 조금 큰 사찰 말고도 그냥 크고 작은 사찰이 무지하게 많아요. 경선사가 돌아다닌 사찰이 백담사도 있어. 봉선사도 안 썼잖아 지금. 봉선사도 있고. 월정사 이런 거 썼나? 1898년 남쪽으로 추대받고 내려와 범어사의 조실이 되고 다음에 이어서 해인사의 조실로 추대가 되니 이때부터 경허선사가 선풍을 일으키는 그 속도는 그야말로 일대 광풍이 되고 광풍. 왜냐하면은 바빠. 여사는 내가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내가 마지막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시간까지 쪼개서 그냥 계속 돌아다니세요. 그래서 광풍처럼 선의 가풍을 영원한 일대를 휩쓸면서 돌아다니면서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러한 족적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이 지금 선방을 이어가고 있고 동안거 하안거를 하면서 그 강원에서 이걸 하고 있죠. 선방을. 그러한 위대한 업적을 남기신 게 우리 경허선사예요. 경허선사는 북으로 떠나기 전까지 5년 동안 무려 크고 작은 산업 180개를 개설하는 한국 선불교 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이때 경허선사는 개인적으로는 세속 인연을 켜가지고 속 시끄러 엄청 힘든 상황을 맞으면서도 끝끝내 일을 행하고 가시죠. 정신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는 전봉준 장군과 천안매고의 사동관계에 얽혀 있어서 전봉준 장군이 1894년에 추동이 되어 일으킨 가보년 동학농민이 공주오금체에서 크게 대패를 했죠. 실패로 끝나서 전봉준 장군은 1895년 3월 30일 음력으로 3월 30일 양력으로 4월 21일 24일 날 종로 전옥서 지금 있죠. 그 전옥서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교생을 당했어요. 근데 그 시체를 경허선사가 푸대자에다가 싣고 뛰어서 그거를 찾느라고 일본 놈들이 눈이 빨개져 갖고 근데 구척 장신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다행히 경허선사가 승복을 조계사에다 벗어놓고 조계사 마당에다 벗어놓고 속복으로 갈아입었기 때문에 그것을 추적이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그 경허선사가 벗어놓은 그 승복은 조계사 박물관에 있어요. 수장고에. 어이가 없어요. 근데 수장고에 갖다 놓냐고 위로 끌고 와야죠. 에휴. 제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은데 그게 없어. 힘이 없어요. 권력이. 능력은 있는데 권력이 없어. 그래서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잘 됐으면 좋겠고 누군가가 나서서 경허선사 이걸 승복도 제대로 하고 또 경허선사의 위대한 업적도 밝히고 그랬다는데 스님들이 하질 않아요. 산명상 한다고 그러고 설정 스님을 무슨 왼수인 줄 아나. 설정 스님이 살아있는 한 안 해준다는데 어떡하나. 이때 전봉준 장군은 사형정령을 고스란히 지켜보며 그 시체를 부대에 담아 들쳐오고 사형정을 빠져나온 자가 아유 경허선사로 그 시신을 경허는 목멱산 중턱에 묻었다. 목멱산이 어디죠? 남산이에요. 제가 동국대 그 8년 다니면서 박사학위 2개 따고 석사 따고 하면서 8년 걸렸어요. 다니면서 그 목멱산 일대를 뒤져요.
그러나 아직도 전봉준 장군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고 있지만 그 후 삼족을 말하는 반열에 속했던 관계로 경호사는 걸리면 삼족이야. 그러니까 사형이죠. 문사는 그야말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경호사만 죽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는 딸린 식구들 있잖아요. 전부 다. 전봉준 장군이 전봉준 장군이 경호선사의 동생과 결혼해서 낳은 딸 두 딸, 옥년이, 옥녀. 그 다음에 그 새로 어린한 이순영이가 낳은 전용구, 전용현 이렇게 4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 딸들이 다 죽게 생겼어. 지금. 경호선사 때문에. 경사가 발견되면은 그들을 다 돌봤으니까 하늘도 변한 날이 없이 일본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어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괴롭고 공포스러운 나날들을 지내고 있었어요. 잠을 편히 못 주무세요. 이게 쭈그리고 주무세요. 무릎을 포개고 놀라서. 그러나 이때 대중은 아무도 그의 고통을 또 짐작할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서요. 왜냐 말하는 순간 이 경호선사 때문에 죽게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니까 경호사가 말을 안 해요. 그러한 가운데에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랬죠. 남전당 한규, 영호당 박한영, 만호당 상경이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아람 스님이나 그 망곡 스님이나 아무도 몰랐어요. 힘들고 괴로운 때 경호는 문둥이와 동숙한 이후 번진 피부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신 개 소주가 간간히 경호선사라고 술을 마시게 만들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이는데 대중은 결코 관대하지 않았더라. 그래서 경호선사는 벙어리 든 가슴으로 자신의 고통을 스스로 감내하면서 술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대중에게 보이곤 했었어요. 이때도 1900년 봄 화엄사를 방문하여 경호선사는 화엄사의 강백인 진진응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어디를 가? 수도함을 가죠. 진흥강백은 평소 경호선사의 음주행각을 못마땅히 여기던 차에 묻기를 대선지식이신 스님께서는 왜 그렇게 술을 드십니까? 그러니까 화엄사에서 이거 만난 게 아니고 그때 당시로 화엄사 강백이었더라 이런 얘기고 만난 거는 수도암이에요. 수도암. 그 뭐지? 천은사 말사 수도암. 천은사에 들렸잖아요. 경호선사가. 라고 물으니 경호선사가 답하기를 이 사람 진흥이 자네는 명색이 강사이면서 그렇게도 보는 것이 없다는 말인가 하면서 경호는 진흥에게 시한수를 들려줬어요. 경호선사의 작품을 알려주는 이 진흥 강백 답송은 그 기원과 함께 잘 알려지는 것이 유명하시고 그러나 이 시는 경호선사의 작품이 아니에요. 진흥 강백 답송이라고 말했는데 이것도 그 누구야 김태우 스님 가방끈이 짧아서 몰라본 거죠. 답송이 아니고 그냥 그 수신결에 있는 내용의 시를 진진응한테 들려주는 거죠. 보조의 수신결에 있는 내용으로 화엄사의 진진응 강백이 경호를 위하여서 술을 대접하고 대선지식인 스님께서는 왜 술을 그렇게 드십니까? 라고 묻자 경호선사가 답한 것이 바로 이거다. 나오네요. 유명한 거죠 이거. 한번 보지요. 뭐. 아까 이걸 어디에 나왔다 그랬죠? 수능엄경에 나온 거랬죠. 수능엄경에 나온 거를 다시 또 보조국사 진울이 수신결로 인용을 하는 거고 경호선사가 또 다시 진진응 강백에게 이 얘기를 들은데 진응 강백 답송이 아니에요. 도노수동불이요 다생습기생이로다 풍정파상용이니 리현염유치미로구나. 그래서 도노수동불 문득 깨달아서 도노가 뭘로 깨닫는 거죠. 깨닫고 보니까 비록 부처님과 동격이야. 깨닫고 그러면 전부 다 부처라 그랬죠. 근데 부처와 동격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 왜? 부처님은 이 업이 없어. 업이 없는데 우리는 전생에 닦은 업이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말이에요. 다생습기생. 다생두겁으로 수없는 생에 익힌 습기가 아직도 남아있더라. 이런 얘기야. 응? 그 다음에 풍정파상용. 바람은 비록 고요하나 파도는 상자는 오히려요. 그러니까 바람은 잔잔한 거 보이지만 파도가 오히려 막 그 안에서 용트름을 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람은 잔잔해졌어요. 그러나 오히려 파도는 솟구치면서 전생에 썼기 때문에 리현 염유치미로다. 리현 그 이치는 현 나타나 드러날 현이잖아. 이치는 드러나 있는데 생각은 오히려 가라앉아 있단 말이야. 침작하고 이치는 깨달았는데 생각은 오히려 침잠해 있어. 그러니까 그 뭐가 남아서 전생에 습기가 남아서 그렇다더라. 침노의 생각이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이 침노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치는 다 깨달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뭘로 깨달으니까 뭐가 됐어요. 부처와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도노 점수예요. 이게 이 시가 도노 점수를 드러내는 시니까
도노 돈수는 단박에 깨치고 단박에 그냥 그 수행할 게 없어요. 경허선사처럼 그냥 하면 돼. 근데 우리가 보통이 그런 게 아니라 이치는 깨쳤지만 아직 부처의 경지에 이르렀지만 전생에 습기가 남아 있어서 잘 다스려야 돼. 이치는 분명한데 자꾸 생각이 침노해 오니까 그거를 다스려 점점 수행해 간다라고 해서 도노 점수를 드러내는 시 중에 하나죠, 이게. 그래서 이거를 지금 경허선사가 누구 진지는 강백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경허선사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경허선사는 도노 돈수예요. 왜? 깨달은 후에 경허선사는 어떠한 업에도 끄달리지 않아요. 어떠한 업에도 끄달리지 않고 그 업을 그대로 선서하신 분이죠. 잘 살다가 가신 분. 그러니까 이 경허선사의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데 진지는 강백이 자꾸 경허선사 보고 왜 깨달은 스님이 왜 그렇게 제어를 못하냐 하니까 이거를 던져주신 거죠. 1901년 경허선사는 화엄사에서 진지는 강백을 만나고 진은 강백 탑송을 써준다. 몰로 깨달음이 비록 부처와 같지만 수없는 생에 익힌 습기는 살아있어. 바람은 잔잔하고자 하나 오히려 파도는 솟구치고 이치는 분명하나 생각은 점점 엄습해온다라니 답성시의 의미는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다 다생두겁으로부터 여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환체라고 그러죠. 환체. 전생빚을 갚는 거. 즉 상체의 연속을 의미하고 있죠. 전생빚을 계속 갚아나가는 거예요. 산체, 환체, 상체, 환체. 왜? 깨달으면서 계속 그 업이 사라지는 거죠. 하지만 우리네 인생들은 자신의 삶이 업보인 줄도 몰라요.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이거 업보야? 경허선사도 전생에 내가 업이니로다 이렇게 했는데 다 업이야. 서로 조금은 이해한다 할지라도 상체를 행하려 하는 이는 극히 드물다. 즉 상체는 이게 전생빚이니까 이 전생빚을 갚아야 돼. 수연행이죠. 수연행. 보원행, 수연행, 무소구행, 칭법행. 이게 달마대사가 하라고 했는데 이거를 안 하려고 그래. 전생빚을 갚아야지요. 상체, 환체라고도 하고.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런 얘기요. 근데 여러분들은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이러면 이건 전생빚이니까 내가 갚아야 된다 해서 뭐 하라? 원한을 갖지 말아라.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윤회하는 가장 큰 1번이 뭐냐면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데 있는 거예요. 끊어. 원수를 갚지 말고 그냥 인연 따라 살아요. 알겠죠? 보원행, 수연행. 아시겠죠? 확철대와여 노토를 이룬 형제는 할지라도 피할 수 없는 필연의 법칙이 있었어요. 경허선사는 없었겠습니까? 있죠. 그렇지만 백장이 말했듯이 다만 깨친 자들의 몫이란 불락인과가 아니고 불매인과요. 깨친 자들을 해서 그 업에 안 떨어진다고 천만에요. 경허선사도 천봉준 장구가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냥 진강객이 돼가지고 그냥 어떻게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그냥 그나마 또 실패를 보게 되잖아요. 그것도 다 천생의 업연이로다. 불매인과를 수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동안 이 시에 대해서 월가닥한 학계에서는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똑바로 말하지만 경허선사가 지는 강백에게 준 답송이 아니고 내내 수누건경하고 어디에 들어있어요. 지금 보조국사 진울에 수신결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이런 말이죠. 경허는 유랑을 떠나기 전부터 이미 자신이 이를 비록 도를 깨우쳤다 할지라도 전생에 습으로 끄달리고 있음을 솔직히 고백했다고 적고 있어. 사람들이 그렇게 적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를 않아요. 이건 김태흡 스님이 잘못한 거죠. 김태흡 스님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이것은 경허선사의 참 경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진면목을 모르고 있는 하근기의 안목일 뿐이고 잘못된 거죠. 경허선사는 이걸 모두 다 벗어나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을 해줬냐? 진지는 강백이 체근을 하니까 이런 말도 있지 않소 얘기요. 이게 내가 지은 게 아니고 이런 말도 있지 않소. 들어봤소? 못 들어봤소? 죠. 그러니까 못 들어봤기 때문에 못 들어본 사람은 엄청 많아요. 나는 그래서 직접 내가 이거를 찾다 보니까 보조국사 진울에 수신결에 이게 있더라고요. 수능행강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이 시는 경허선사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대중이 경허선사의 작품으로 이걸 오해하고 있는데 이 시의 구절은 분명히 말하지만 보조진울의 수신결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으로 선문차료 제3권에도 실려 있더라는 얘기예요. 선문차료 제3권. 경허선사가 싫은 거죠. 왜냐하면 선문차료라고 하는 그 책 자체가 경허선사의 실제 작품이 아니에요. 여기저기서 중국의 선어록과 우리 조선의 선어록을 모아서 상하권으로 나눠가지고 선문차료라고 엮어가지고 줄줄이 엮어서 정법안장이라는 이름으로 냈고 정법안장 설을 또 쓰셨죠. 그래서 됐고 있어.
실려 있으니 라고 하고 지금부터 보조 수신글의 내용 중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일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 일단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보조 수신글 하다 끝나게 생각합니다.